서울은 전 세계에서 집값이 두 번째로 비싼 도시입니다. 평당 4천만 원. 겨우 한 평을 갖기 위해서는 연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하죠. 하지만 이 미친 서울 집값을 비웃는 단 하나의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홍콩입니다. 아파트 한 평당 가격은 평균 1억 원, 비싼 곳은 평당 8억 원까지도 합니다. 10평짜리 원룸이어도 80억 원이 됩니다. 그럼 홍콩에는 부자들만 사나? 그것도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홍콩의 평균 월급은 한국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집값이 비싼 걸까요? 첫 번째로는 정부가 집값을 방치하기 때문입니다. 홍콩 정부가 버는 돈의 30%는 부동산 세금에서 옵니다. 집값이 올라야 정부가 돈을 벌죠. 그래서 환경오염과 빈부격차를 핑계로 새 집을 짓지 못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끊임없이 모여드는 부자들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특히 요즘은 중국 부자들이 수천억 원을 들고 홍콩으로 옵니다. 이들은 돈이 은행에서 잠자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돈이 일하게 합니다. 심지어 주차 공간도 사고 팝니다. 홍콩에서는 주차장 한 칸이 평균 3억 원입니다. 세 번째로는 극단적인 인구 밀도 때문입니다. 홍콩은 원래도 작은 섬이지만 이 작은 섬에도 사람이 살 수 있는 면적은 20%에 불과합니다. 인구는 700만 명이 넘어갑니다. 단순 계산해봐도 서울보다 2배 이상 빽빽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억누르는 홍콩에서 평범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들은 매달 얼마의 월세를 내며 살아가는 걸까요? 저는 오늘 화려하기만 한 홍콩의 반대편, 진짜 홍콩의 민낯을 보러 갑니다. 홍콩을 딱 10년 만에 와봅니다. 그냥 경유해서 잠깐 몇 시간 머물렀던 거라서 뭐 아무것도 본 게 없거든요. 야경이 유명한데 야경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오늘은 며칠 머무르는 김에 유명한 것도 많이 보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가려고 합니다. 저게 기차표인 것 같은데 저걸 사면 되겠죠? We have three stations. Okay, let me find. I'm going to... Chim Sa Tsui. Yes, here. Okay, so Chim Sa Tsui is in the middle of the city, of the town. But we just serve the this borderline. Okay. And you have to transfer. Uh-huh. Okay, 115 to Hong Kong station. Is it Hong Kong dollar? Exactly, Hong Kong dollar. Okay. Okay, got it. Okay, yes, 115. Thank you. Thanks. Okay, already done. Sir, your ticket.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s.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50%가 차를 가지고 있는데 홍콩 사람들은 10%밖에 차를 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이 되게 잘 돼 있어서 저렴하다고 들었는데 115 홍콩 달러면은 별로 안 저렴한 것 같은데?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비싼 것 같아요. 홍콩 국민의 10%밖에 차를 못 갖는 이유가 그 취득세가 엄청나게 비싸대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사면은 5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차를 잘 안 산대요. 그리고 워낙 땅도 좋고 대중교통도 잘 돼 있다 보니까 뭐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부자들이 주로 많이 들고 다닌대요. 뭐 먹을까 하다가 이 주변에 딤섬이 유명하다길래 딤섬 먹으러 갑니다. 지금 한참 따뜻해야 될 날씨인데 너무 추워요. 뒤로만 됐던 거를 새우 만두랑 빵 안에 BBQ 돼지고기 들어간 걸 먹었는데 합쳐서 15,000원 나왔습니다. 너무 맛있는데요? 홍콩 음식인지 중국 음식인지 모르겠는데 막 떠들면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주변에 한국 사람밖에 없어가지고 너무 민망해가지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근데 너무 맛있었어요. 팀호환이라는 데입니다. 이겁니다. 숙소가 이 허름한 건물입니다. 4층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내부도 되게 오래되게 생겼어요. 뭐야? 뭔데 옷을 왜 쳐다놨지? 되게 화려한 홍콩 거리랑 다르게 생겼습니다.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어. 호스텔이 그 제일 저렴한 데 고르긴 했거든요. 한 4만 원인가? 위치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럼 어딘지 알 수가 없네. 뭐 어떻게 찾아봤을까? 쿵푸 호스텔? free for 3 쿵푸. this time. 오케이 땡큐. 약간 좀 아프신 아저씨 같아. 아까 몰래 뭔가를 촬영하고 계시던데 나야 길 알려줘서 고맙긴 한데 어디 있는 거지? 여기가 3층입니다 3층인데 이렇게 바닥이 있네.
뭐 입간판도 다 안 붙여놨어요. 뭔가 다 영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건가? 쿵푸 호스텔? 뭐야? 한국 레스토랑이네? 코리아 레스토랑. 쿵푸 호스텔? 이거 체킹 하시려면은 저기 가서 체킹한 다음에 아. 그다음에는 비밀번호, 반번호 받아서 이제 다시 여기 온 것 같아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이세요? 아니에요, 저는 한국어 전공했어요. 아. 한국어 살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유튜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네? 유튜버. 네, 유튜버예요. 네, 네. 반갑습니다. 여기서 받으면 되나요? 여기서요, 맞아요. 아. 뭐 프런트는 여기고요. 네네. 근데 방은 여러 개 있어요. 뭐 위에서 방도 있고, 저기 방도 있고, 저기 방도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보통은 이제 누르면 되는데 저도 잠깐. 아, 여기 여기는 지내시는구나. 프런데스크. 네.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내가 한국인인 거 어떻게 알았지? 나 항상 중국인 취급만 받았는데. 지금 올라가면 되나요? 那你带他上去好的呀。2분 달라서 올라가시면 돼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카드 가지고 여기서 뭐 반납해야 돼요. 네네. 이제 뭐 다른 호텔은 뭐 카드에 놓고 나가시면 돼요. 여기는 안 그래요. 네. 이제 그 다음에는 여기 비밀번호는 이거예요. 아, 114.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너무 착하시네. 아, 谢谢. 谢谢. 아, 저만 쓰나 봐요. 비주얼이 약간 정신병도 같긴 한데 오히려 나한테 어울릴지도. 전 되게 휑합니다.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이 건물도 귀신 나올 것 같은데 이 방도 귀신 나올 것 같네. 밖에 뷰나 한번 볼까? 바로 앞에는 엄청 비싼 호텔이네. 부럽다. 저랑 것도 한 1박이 못해도 2~30만 원은 할걸요? 내가 무슨 호텔이야, 씨. 이런 데서 자야지. 이불 2개 써야겠다, 오늘. 난 어글리 코리안이니까. 농담입니다. 하나만 쓸 거예요. 뭐 호스텔 투어 하려 했는데 뭐 생각보다 볼 게 없는데요. 아, 근데 가방을 어디 놓고 갈 데가 없네. 이거를 락커 같은 게 있으면은 가방을 놓고 가는 건데 들고 다니기도 무겁고, 그냥 뭐 내 방에 아무도 안 온다 생각하고 그냥 놓고 가야겠죠? 아까 그 비밀번호 앞에 있던 이상한 아저씨인데 자꾸 혼잣말로 영어로 욕하고 막 돌아다녀요. 무섭습니다. 건물은 엄청나게 낡았는데 생각보다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어요. 인터넷도 500메가라서 뭐 대한민국에 있는 웬만한 데보다 빨랐고 뜨거운 물도 엄청 잘 나와가지고 몸이 익을 뻔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홍콩식 가정식을 판다고 해서 왔거든요. one person? 오케이. 스캔을 해서 주문을 하는 건가 봐요. 홍콩이 밀크티가 유명하다고 해서 밀크티 하나랑 그냥 덮밥 같은 거 시켰는데 65 홍콩 달러가 나왔습니다. 어제 간 데는 좀 유명한 맛집이라서 좀 비싼 거였는데 여기는 대부분 이제 어르신일 정도로 유명한 뭐랄까 저가 음식점이거든요. 근데도 막 음식값이 엄청 저렴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여기 계신 분 절반 이상이 어르신인 것 같아요. 그나마 여기가 홍콩에서 싸니까 그런 거겠죠, 그죠? 이렇게 시켰나봐요. 밀크티를 시킨 줄 알았는데 밀크티라고 생각하고 마셔야겠다. 제가 지금 여기 있는 데가 홍콩 반도입니다. 홍콩 반도에서 지하철을 타고 건너가가지고 저기 반대편에 있는 홍콩 섬을 가보려고 합니다. 저기 좀 특이한 게 많거든요. 홍콩 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아시아 금융의 허브예요. 그런데 이런 고층 빌딩만 있는 게 아니라 홍콩섬을 조금만 더 걸어가다 보면은 엄청 옛날에 지어진 집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그걸 보러 가고 있습니다. 딱 봐도 오래돼 보이는 아파트들이 많죠. 이게 1950년대랑 70년대 사이에 지은 공공주택이랑 중저가 아파트들인데 2000년대 이후부터는 아파트 공급을 확 줄여가지고 새 아파트가 별로 없대요. 그래서 이런 오래된 아파트가 많다고 합니다. 뭐 엄청 시설이 좋아 보이진 않지만 저런 것도 최소 20억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지금 당장 무너져도 안 이상하게 생겼는데 홍콩의 집값이 평균 한 20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단순히 금액으로만 이 집이 비싼지 싼지를 알 수가 없어요. 1년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 그걸 기준으로 따져야 하는데, 그래서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이란 걸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 걸 PIR이라고 하는데 홍콩은 PIR이 23이에요. 그러니까 23년 동안 단 한 푼도 돈을 안 쓰고 모아야지 집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은 17이고 뉴욕은 한 6 정도가 된대요. 이곳에서 집을 구하는 게 서울이나 뉴욕에서 집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다 비싼 게 아니라 서울이 유독 비싸잖아요. 근데 여기는 홍콩 평균이 23이라는 거니까 뭐 이런 집 23이라는 거죠. 외관이 별로 안 좋은 집들. 근데 시내로 가면은 50, 100인 집들도 엄청 많다는 뜻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는 영화에도 자주 나오는 아파트입니다. 지어진 지는 70년 정도 됐고 트랜스포머랑 뭐 그런 영화에 자주 나왔대요. 별명은 몬스터 빌딩이래요. 몬스터 나오게 생겨서 그런가? 이 아파트 안에 10,000명이 산대요. 제가 사는 아파트가 한 7동 정도 되고 2,000명 정도 살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파트 하나에 3, 40동 있는 거랑 같은 규모인 거죠. 근데 정작 동은 5개밖에 안 된대요. 한 가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쪼개서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아마 쪼개서 2층 침대 놓고 방 쪼개고 그렇게 해서 한 가구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에서 방값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방 2개, 거실 하나, 그리고 쬐까만한 화장실이 있는 방이 월세가 260에서 한 380 정도 사이래요. 그러니까 방 크기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근데 이게 홍콩에서도 꽤 저렴한 편이라고 합니다. 시내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고 시설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서 월세 400이면은 그래도 비싼 편은 아니래요. 건물 안에 들어가는 건 아마 안 될 것 같고 이게 나름 주상복합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냥 내리는 차도 포르쉐죠. 여기도 상가 입구 중 하나인가 봐요. 일로 들어가 봐야겠다. 내부는 그래도 평범한데요. 엄청 막 부자들이 사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하긴 집값이 부자 집값이지 여기도 서민들 사는 데니까.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뭐 금융권에서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말고 대체로 도시 노동자들이라고 합니다. 버는 돈의 대부분을 다 월세로 내버려서 저축을 잘 할 수가 없대요. 안에 나름 마트도 있네요. 물가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잉? 나 아파트 안 훔쳤는데? 이거는 아이스크림 하나에 2만원, 이거는 만원 정도 하네요. 하겐다즈도 한 15,000원? 우리나라도 슈퍼에서 사면 저 가격인가요? 안 사 먹어봐서 모르겠네. 계란이 10개에 한 8,000원 정도. 계란 좀 비싸네요. 초콜릿도 이런 거 하나에 3,000원, 한 3,300원 정도 하려나? 18 홍콩 달러네요. 이런 건 38 홍콩 달러. 레드불도 한 캔에 20 홍콩 달러. 이거 하나에 3,600원이야? 우유도 하나에 한 4,000원 정도? 콜라도 한 3,600원. 그 홍콩이 제조업이 거의 발달을 해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거의 다 금융에다 몰빵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마트 물가가 비싸다고 들었는데 제 생각엔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단 안 비쌉니다. 신라면 하나에 27 홍콩 달러. 신라면 비싸네. 마실 거나 하나 사서 나가야겠어. 차돌 육개장 하나에 30 홍콩 달러. 이거 요볶이? 요볶이 하나에 21 홍콩 달러. 아, 신라면 아까 잘못 봤나봐요. 12 홍콩 달러네. 별로 신라면도 안 비싸네. 물가 그렇게 비싼 것 같지 않아. 포카린 비싸다. 이거 하나에 5,000원이래요. 비슷하게 생긴 요걸로 먹어야겠다. 뭐가 저렇게 비싸? 포카리는 좀 비싸다. 계란도 아까 좀 비쌌고. 이게 집값인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월세를 뜻하는 것 같아요. 2만 홍콩 달러. 집값이 한 10억 초반대네요. 저거는 한 15억 정도 하고, 요거는 인테리어를 안에 잘 해놨다.
그래서 더 비싼가 봐요. 전망도 좋고. 밖에서 볼 땐 허름한데 내부는 꽤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죠. 강남에 막 현대 아파트 같은 데도 밖에서 보면은 그렇게 으리으리해 보이진 않지만 안에는 잘 꾸며놓고 잘 산다면서요. 그런 것 같아요. 여기도 밖에서 보는 것과 달리 내부 인테리어는 되게 잘 돼 있습니다. 다시 바깥으로 왔는데 돈을 더 써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 지붕을 슬레이트로 해놨네요. 그러면 비 올 때 엄청 시끄러울 것 같은데. 건물 안에 들어와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진 찍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게 지어졌을 당시에 에어컨 뭐 그런 거 지을 생각을 잘 안 했나 봐요. 근데 홍콩 또 엄청 덥다 보니까 에어컨 없이 못 살거든요. 한 개, 두 개 아파트에 에어컨 넣다 보니까 저렇게 실외기가 무분별하게 엄청 많은 모습입니다. 여기 보이는 좀 더 정갈한 빌딩의 경우에는 가격이 한 900만 달러에서 1670만 홍콩 달러라고 합니다. 아파트 한 칸에 30억이 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30억이나 하는 가치를 가진 집으로 보이냐고 하면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홍콩은 자동차를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가진 사람들은 있어도 주차를 할 공간이 되게 넉넉치 않대요. 그래서 자동차 한 칸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구역이 평균 3억 2천 정도 한다고 합니다. 비싼 거는 14억에 팔린 적도 있대요. 주차장 한 칸이. 그래서 그거를 건물 임차해주는 방식처럼 월세를 받고 빌려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뭐 자기가 안 쓰는 시간에 빌려주는 거겠죠. 그래서 한 3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돈을 받고 주차 구역을 빌려준대요. 그도 그럴 게 제가 주차 구역이 진짜 없더라고. 계속 걸어다니면서 차 주차할 데가 있나 봤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여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진짜 부자라고 느낀 게 돈을 절대로 쉬게 냅두질 않네요. 뭐 부동산이든 주차 구역이든 돈이 될 만한 게 있으면 그걸 계속 굴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홍콩 사람들은 국민의 10% 정도만 차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차를 돈 주고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긴 한데 왜 그러냐면은 세금이 엄청 비싸대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산다고 하면은 세금이 5천만 원 붙는다고 합니다. 홍콩 정부에서는 뭐 교통체증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 세금을 높인다고 하지만 부동산 세금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높여야지 정부의 수입이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소득세도 낮고 아마 양도세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대신에 자동차 값만큼의 세금을 걷는다고 하니까 말 다 했죠. 홍콩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려고는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공급을 아예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도 뭐 1년에 며칠씩 짓긴 하는데 공급을 엄청 제한하다 보니까 이런 데 들어가려면 5년에서 7년은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이 주변은 아파트가 다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아파트 숲을 계속 지어도 저기 지을 수 없는 땅도 너무 많다 보니까 아파트 값이 아예 안 잡힌대요. 근데 여기는 홍콩의 하층민들이 사는 데가 아닙니다. 홍콩의 가난한 사람들은 진짜 열악한 곳에서 살거든요. 방 한 칸에 철창이나 나무 판자를 놓고 그곳에서 십수명이 같이 삽니다. 그것도 몇 년 동안이나요. 그런 데를 닭장집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재현해 놓은 숙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 가서 2박을 할 계획입니다. 숙소가 있는 근처로 왔습니다. 확실히 시내를 벗어나니까 그런 고층 건물들도 많이 사라지고 옛날 건물들이 되게 많네요. 시내랑 분위기가 완전 딴판입니다. I spent 2 days. 2 days. So you have 2 reservations. Yes, right. From this side, going downstairs. What is this there? This is the another common area. Common area? Yeah. Oh, nice. Anytime you can come with here because maybe these 2 days the weather is a little bit cold. Yes, it is. Ah, nice place. Okay, good. So I bring you to the room first. Okay, thank you. I think we have same shoes. Hoka, Really? Hoka, Ah, yes. yeah. So the empty one is the available 1, 2. Yeah, I think 3. Is there any lower bed? Only remain this 3, sorry. Okay. And 1, 2, 3. Yeah, okay. 1, 2, 3. Okay, then my here, Yeah, okay. Sure.
So you can go from by the share. And this the room card for you. How can I get to here? Jump? Yeah, Step but this? the chair actually. 아, Yeah, 오케이, the chair should not be used for 아, 오케이. snacks. Yeah. 여기가 홍콩의 극빈층들이 사는 닭장집을 제안한 호스텔입니다. 저는 1박에 4만 원을 주고 예약을 했어요. 그럼 한 달이면 한 120만 원 정도인 거죠. 근데 진짜 닭장집은 훨씬 열악하고 월세는 30에서 50만 원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침구류도 깨끗하고 꽤 넓잖아요. 그리고 뭐 냄새가 나지도 않고 물건 올려놓을 수 있는 데도 많은데 진짜 닭장집은 그냥 빼곡하대요. 벌레도 엄청 많고. 제가 어제 묵었던 그런 빌딩 있잖아요. 그런 빌딩에 닭장집이 10개는 넘게 있을 겁니다. 극빈층들은 죽을 때까지 이런 곳에서 삽니다. 10몇 년 동안을. 사각지대 밖의 사람일수록 위생과 청결을 등한시하기 쉬운데 수십 명이 살다 보니까 냄새도 심하고 바퀴벌레도 되게 많대요. 매일 그 안에서 자고 먹고 하다 보니까 바퀴벌레가 안 꼬일래 안 꼬일 수가 없는 거죠. 2018년 자료 기준으로는 이런 데서 사는 사람이 2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여기가 침대인 동시에 집인 거죠. 여기는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서 닭장집이라고 불리는데 돈을 조금만 더 내면은 관 같은 데서 살 수 있대요. 여기를 나무판으로 다 막아놓고 지내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버시는 최소한 보장을 해준대요. 그런 데를 관차이라고 부르고 월세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뭐 거기서 조금만 더 돈을 더 많이 내면 한 200만 원 정도 내면은 우리가 아는 원룸들 그런 데서 살 수 있대요. 대신 우리나라 원룸보다 조금 더 수납 공간이 잘 되어 있는 뭐 그래봤자 원룸이죠. 근데 200만 원이나 한다고 합니다. 투어를 하나 신청했습니다. 홍콩의 밝은 면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면을 보여주는 그런 투어가 있다고 해가지고 신청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진짜 홍콩의 닭장집 같은 것도 보여주고 그런가 봐요. 투어 가이드를 만나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설명을 듣고 있는데 여기가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는 홍콩의 부자들이 살았던 동네래요. 근데 보다시피 외관상으로도 그렇고 안에도 뭐 엘리베이터도 없고 불편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부자들이 다 시내로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사는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래요. The price is average, and also the buildings are very old. Some like 53 years, 59 years. Also still cost 4 million. 이런 게 방 2개밖에 없는데 1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If the landlord, they're living here, are they poor? No. If they own this, they have 6 million. That definitely that means they are not living here. The landlord actually today now they just treat these as an investment. They bought these and then rent to the people. They treat it as investment because living here they are poor people. Feel the atmosphere. All come inside. Okay. This one we paid 5,600 per month to rent it every month. This price doesn't cover utilities and toilet. Some workable toilet, but you have to sleep next to the toilet because it's so small. If a whole family living in this size will be like this, all the stuff, you know, you don't even have a table to have your lunch or dinner. 2시간짜리 투어를 다 듣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 중에 홍콩 인구 700만 명 중에 한 1000명, 2000명 정도만 노숙자라고 하더라고요. 그 적은 이유가 정부에서 도움을 준대요. 노숙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게 쉘터도 마련해주고 지원금도 주고 그러는데 1000명, 2000명은 일부러 노숙자가 되기를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이 이 공원에 살거든요. 수백 명이. 저 텐트 보이죠?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은 그런 따뜻한 집 냅두고 노숙자가 되기를 선택했냐고 물으니까 대체로 다 마약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쉘터 같은 데 살면은 지켜야 할 규칙도 많고 무엇보다도 마약을 끊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게 싫어가지고 마약을 계속 하고 싶어서 이렇게 공원 같은 데 텐트 치고서 노숙 생활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내려다보는 모습이 가장 평균적인 홍콩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홍콩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버린 지가 오래됐다고 합니다. 월세만 수백만 원으로 나가는데 어떻게 저축을 하겠어요. 그래서 영국이나 말레이시아로 이민을 가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부하다가 알아낸 거는 홍콩이랑
대한민국이 출산율 꼴찌 전 세계 1위를 항상 다툰대요. 필수제인 집을 갖기가 어려우니까 뭐 애를 안 낳거나 국적을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홍콩은 우리나라랑 되게 닮은 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여튼 그렇습니다. 홍콩 여행은 여기까지고 내일부터는 필리핀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